고영성 작가가 핵심 습관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핵심 습관 네 가지를 바꾸게 되면 우리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핵심 습관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정리정돈입니다. 자, 이 정리정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풀었냐면요. 먼저 킹핀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그 볼링을 할 때 그 1번 핀, 그 핵심적인 핀 있잖아요. 그 하나를 넘어뜨리게 되면 나머지를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습관, 그 1번에 하는 킹핀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화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베스 2010년에 했던 다큐프라임에서 습관이란 제목으로 그 영, 어,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았던 학생이 그 사람이 여대생이라고 하거든요. 여대생. 이 여대생이 왜 기억에 남냐면 그 방 안에 들어가 봤더니 방 안 정리정돈이 너무 안 돼 있었대요. 침대에 옷이 막 널브러져 있었고 스타킹도 널브러져 있고 이게 도저히 정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자기도 자포자기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큐프라임 속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 진행 방식이 그 실험을 통해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여대생 같은 경우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방 정리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여대생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습관, 킹핀에 해당하는 것이 정리정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정돈, 방정리 이걸 통해서 가장 어려운 걸 해냈다는 자신감에 그 이후에 자기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또 볼까요? 그, 그 어떤 핵심 습관에서 우리가 이 킹핀을 찾게 되면 그 핵심 습관을 이루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일단 그 핵심 습관이 정착이 되면서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그 나빴던 습관들이 고쳐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이 고영성 작가 같은 경우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 책을 냈는데 거기 안에도 어떤 환경 설정 우리가 공부를 효과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의지를 믿지를 말고 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주변 환경 세팅하는 것 중에 녹색 식물을 놓기만 해도 공부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고영성 작가의 그 완공이라는 책 프레임 자체도 색깔이 녹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영향을 환경 설정이 긍정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 환경 설정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정리정돈에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정진정돈이 잘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기분도 굉장히 상쾌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서서히 정리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다시 지저분해지면서 엉키면서 어떤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앉기가 싫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요, 바로 운동인데요. 예. 이 운동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친구 관계에,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신의 그 스트레스를 낮춰주면서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해마인데 이 운동을 통해서 해마를 회춘을 시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해마의 기능을 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운동을 통해서 또 자제력을 키워준다. 그리고 일과 공부에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공부 전 운동이 그
뇌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확실히 저는 운동을 하면서 운동 뭐 계단 오르기라든가 어, 가벼운 그 러닝머신을 통한 조깅만 해도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신체 기능이 좀 향상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습관으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한동안 하다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일거리들이 많았을 적에 이것이 이제 저의 습관이 좀 무너지는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습관으로 적어라고 합니다. 메모하고 적고 글을 쓰고 이게 핵심 습관 세 번째인데요. 자기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루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적어보기. 예를 들면 시간 단위로 여기서는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단위로 적어 놓은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상중하. 그럼 이것 자체로 메타인지가 형성이 되었고 어떤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율적인 계획을 고민하고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루 동안 할 일을 미리 적어보는 거죠. 이 적기 활동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낼 가능성,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에서의 글쓰기. 우리가 이제 고영성 작가 같은 경우는 어, 책을 읽고 뭐 많이 읽었는데 기억에 남지 않은 독자의 고민을 들어줬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책을 읽고 나서 뭐 서평 쓰기라든가 글쓰기라든가 정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신 적이 있나요? 그랬는데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으로 글쓰기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전에는 독서를 해도 뭔가 이렇게 좀 허무했어요. 책은 많이 읽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없고. 근데 이제 이 고영성 그 작가님의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뇌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읽음으로써 우리는 뭐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 자체는 어떤 이해했다는 과정인 거지 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읽고 나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적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은 그냥 내뱉으면은 보통 어떤 체계 없이 이렇게 흘러나가지만 글쓰기 자체는 어떤 논리적인 체계라든가 이런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글로 나왔을 때는 명백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서 최고의 사고작용은 글쓰기 작업이거든요. 저만 해도 블로그에 글을 올릴 적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다음에 글을 작성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놨을 적에 어떤 저의 생각도 정리가 되고 뿌듯하고 기억에도 더 오래 남고 할 말도 많아지고 그러더라고요. 머릿속에 생각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뭐 여러 가지 글쓰기를 하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에 관련된 그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원페이지 노트법이라고 해서 책을 한 권을 읽고 한 페이지에다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 이마트에서 사온 그 뭐 A4 용지 한 반 정도 크기 되는 수첩에다가 책을 읽고 또 영상을 본 것에 대해서 간단히 메모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적기만 하고 제가 참고만 하는데 그러니까 단기 기억에서 장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냥 적어 놓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튼 이전보다는 적고 나서 효율성이 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글쓰기 작업을 통하면 스토리텔링 능력이 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발자취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적어라 이렇게 세 번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관심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나왔는데 바로 네 번째 독서 습관입니다. 독서 습관인데 지금 고영성 작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한 200권을 읽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독서 자체가 그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한테 영향을 준 거, 그 인생에서 영향을 준 경험들 중에 이 독서 습관이 굉장히 의미가 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지금은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이 독서에 대한 어떤 독서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그 스트레스라든가 그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뻥 뚫리지 않는 느낌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받고 있어요. 그 고영성 작가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독서 습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내가 그 행동이나 그, 그,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쾌한 감정이 들거나 뭔가 안 한 것 같은 찝찝한 느낌이 드는 그 감정 자체를 어떤 습관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적에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독서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때 불쾌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거나 계속 갈망한다거나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영성 작가님 통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 독서가 그 어떤 문제 풀기라든가 공부에 대한 이게 가장 근간이 된 건 어떤 독해력이잖아요. 독해력이 근간이 되는데 이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독해력 향상을 통해서 제가 접하는 뭐 공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의 연구 분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독서를 통해서 존재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경험적 심리학 용어 중에 경험적 자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건데 이 경험이라는 거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나눠 봤을 적에 어, 뇌는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의 어떤 그런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굉장히 깊이 있게 몰입을 한다 그러면 직접적인 경험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으로 그 저자들의 핵심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고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어, 굉장히 우리 삶에 나의 자아가 풍성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고영성 작가의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아기 생활 일이다 보니까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기를 어렸을 적에 재우느라고 또 아기 육아를 하느라고 힘들었을 적에 어, 책은 읽고 싶은데 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저랑도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독서를 하고는 싶은데 저희 아들을 이제 육아를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다가 어느 때부터는 이제 일찍 자게 됐는데 새벽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이제 읽는 습관을 가졌죠. 물론 이제 그 도서관에 가서 미리 책을 막 7권, 14권 막 이런 식으로 막 빌려와서 쌓아놓고 봐요.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좋은 경험이 됐고 어떤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영성 작가는 이런 거였죠. 어, 자기 삶을 양상을 파악을 하니까 어떤 아기를 보느라고 자신의 독서 습관을 독서 방해가 좀 이렇게 그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상을 파악했더니 킹핀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결국은 독서인 거예요. 그럼 그거를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킹핀 즉 어,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새벽이었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어,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해서 회사 근처에 있는 그 커피숍에서 앉아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로 출근했고 그래서 지금은 연간 200권의 책을 읽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고현성 작가가 말하는 핵심 습관 네 가지입니다. 핵심 습관 네 가지는 떤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험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습관 네 가지라는 거죠. 물론 개인에 따라서 핵심적인 습관이 또 추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핵심 습관은요, 정리정돈이에요. 정리정돈, 정리정돈.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그 신체 능력을 좀 향상시키면서 일상의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을 말했고요. 세 번째는 적어라. 한 일을 적고 할 일을 적고 독서를 하면서 글쓰기를 해라. 이렇게 추천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핵심 습관은 독서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그 고용성 작가가 설명을 해줬고요. 저는 지금 아웃풋을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냥 메모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또 이걸 메모를 해놓고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하거나 이랬다가는 고용성 작가의 어떤 그 메모해놨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메모했던 거를 캡처를 해서 아웃풋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웃풋을 해봤더니 확실히 좀 기억이 좀 잘 남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야기를 해봤고 의미가 좀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